남자의 마음에 금지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처제, 우리 이래도 되는 건가? 그리고 그날 새벽, 방문이 열렸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서울대병원 진료실에서 들려온 의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민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제 손을 잡은 손에는 여전히 온기가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발견된 췌장암, 이미 사기라고 했습니다. 오빠, 이거 비밀로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민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들한테는 알려야지. 동생들한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아요. 혜민이는 어린 시절부터 두 여동생을 키워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고등학생이었던 혜민이는 초등학생 혜정이와 혜서를 책임지기 시작했죠. 학교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했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대학 진학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혜민이가 제게 왔을 때는 이미 3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지만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혜민이에게 두 동생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혜민이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현실 앞에서 혜민이는 동생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일상처럼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살아요, 오빠. 그렇게 우리는 혜정이와 혜서를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췌장암 진단 대신 혜민이가 몸이 약해져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죠. 둘째 혜정이는 32살,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혜서는 27살이지만 이직을 준비한다며 집에서 쉬고 있었죠. 두 동생은 언니의 부탁에 별 의심 없이 짐을 꾸려왔습니다. 언니, 내가 요리할게. 형부는 일하러 가요. 혜정이는 첫날부터 주방을 점령하고 저염식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혜민이가 위장이 약해졌다고 했거든요. 살림 솜씨는 확실히 혜민이를 닮았습니다. 아마도 혜민이에게 배웠겠죠. 혜서는 집안 청소를 맡았습니다. 물론 헐렁한 반바지에 짧은 티셔츠, 차림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듯 청소기를 밀었지만요. 34평 아파트는 갑자기 네 사람의 생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 서재를 혜서의 방으로 내어주고 저는 거실 한쪽에 간이 책상을 놓았습니다. 혜정이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집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혜민이는 매일 조금씩 약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직장과 병원을 오가며 혜민이의 투병을 지켜봤고 두 처제는 교대로 혜민이를 돌봤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내 동생들 데려와 줘서. 혜민이가 어느 날 밤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제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침실에서 저는 혜민이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민아, 동생들한테 이제 말해야 하지 않을까? 혜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지금처럼 있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혜정이가 저를 현관에서 붙잡았습니다. 형부, 언니 많이 아픈 거죠? 암이죠? 혜정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혜서까지 불러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서는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달려갔고 혜정이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혜민이는 그런 동생들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혜정이가 결국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혜정이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우리는 혜민이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혜서는 철없던 모습을 접고 조용히 언니 곁을 지켰습니다.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혜민이는 자신의 레시피북을 혜정이에게 물려주었고 갑오로 간직하던 반지는 혜서에게 주었습니다. 오빠한테는 이거 줄게요. 혜민이는 작은 편지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지금은 읽지 말고 나중에 읽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혜민이가 떠난 건 진단 후 4개월 만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아침, 네 사람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혜민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내 동생들, 잘 부탁해요. 그것이 혜민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혜민이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세 자매에게 많은 조문객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만이 찾아왔죠. 혜정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꼿꼿이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고, 혜선은 영정사진 앞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빈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혜민이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반듯하게 정리된 거실,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안경,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장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혜민이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오빠, 우리 만난 지 15년이 되었네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내가 없어도 꼭 잘 살아요. 그리고 동생들, 부탁해요. 혜정이는 강한 척하지만 마음이 여려요. 혜선은 아직 철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당신이 내 자리를 조금 채워줄 수 있을까요? 미안해요. 이런 부탁을 해서. 사랑해요. 영원히.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혜민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주방에서 혜정이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서의 방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부, 아침 드세요. 혜정이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아마도 밤새 울었겠죠.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넷이 앉던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먹는 아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도 끝났으니 두 처제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혜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우리 짐 정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혜서가 불쑥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가기 싫어. 혜정이가 동생을 흘겨보았습니다. 혜서야, 이제 형부도 자기 생활이 있으시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민이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내 동생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이 큰 집에 남는 것보다 어쩌면 세 사람이 계속 함께 사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갈 필요 있을까? 혜민이도 너희들 걱정했어. 혜정이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혜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서는 여전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부, 불편하지 않을까요? 남자 혼자 사는데 여자 둘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민이 살아있을 때도 네 명이 함께 살았잖아. 나는 상관없어. 사실 저도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사라진 집에서 저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혜민이의 부탁도 있었고요. 그래도 형부 사생활도 있으시잖아요. 혜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뭐 사생활이 있다고. 그냥 회사 다니고 집에 오고 그게 다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혜서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이긴 해요. 아직 직업도 없고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요즘. 경제적으로도 함께 사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셋이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혜민이 없는 집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 근데 방은 어떻게 써요? 혜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혜민이와 썼던 안방은 내가 서재로 쓸게. 너희들은 지금 쓰는 방 그대로 써. 혜민이의 흔적이 가득한 안방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세 사람의 생활도 서서히 패턴이 생겨났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혜정이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혜서는 대부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가끔은 제가 출근할 때까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아 아침 인사도 못 나눌 때가 많았죠. 형부,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혜정이가 식탁에 앉은 저에게 따뜻한 국물을 담아 건넸습니다. 혜민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혜민이가 생각나 목이 메었지만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맛있겠다. 혜정이는 제 표정을 살피는 듯하더니 마주 웃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섬세했습니다. 생활 패턴도, 요리 솜씨도, 말투까지 혜민이를 많이 닮았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언니를 따라하며 자란 탓이겠죠. 형부,
오늘 회식 있으세요? 응, 좀 늦을 것 같아. 냉장고에 반찬 넣어둘게요. 들어오시면 데워 드세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갈 때면 마치 혜민이와 대화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위로가 되는 동시에 더 큰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보통 혜정이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야근이 잦아 종종 늦게 들어오기도 했지만요. 혜서는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나가 늦게 들어오거나 방에 틀어박혀 넷플릭스를 보거나 갑자기 요리에 꽂혀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매일이 달랐죠. 형부, 어느 날 저녁 혜서가 거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에서 나와보니 혜서가 헐렁한 반바지에 짧은 티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힙한 스타일이라나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철없어 보였습니다. 혜서야? 나 면접 보려고 하는데 정장 한 벌 사야 할 것 같아요. 혜정 언니는 자기 옷 빌려줄 수 없대요. 체형이 달라서. 혜서는 몸을 뒤척이며 핸드폰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화면에 여성 정장이 보였습니다. 이거 어때요? 비싸지 않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혜서의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건 당연했지만 여성 옷에 대해 조언하는 건 어색했습니다. 혜민이가 있었다면 단번에 골라줬을 텐데. 괜찮아 보이는데. 면접은 어디? 마케팅 회사요. 다음 주 수요일에 보러 가요.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말하자 혜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혜서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결혼 전 혜민이와 데이트할 때 종종 만났던 철없던 중학생 혜서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갑자기 혜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맞다. 라면 끓이던 중이었는데 물이 끓어 넘치는 소리와 함께 혜서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작은 소동이 집안의 활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정이가 야근을 한다고 해서 저와 혜서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서가 끓인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오랜만에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형부, 사실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한 것 혜정 언니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혜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언니 좋아할 텐데. 언니가 맨날 취업하라고 잔소리하잖아요. 붙으면 말하려고요. 이렇게 고생해서 취업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서 나름의 생각이 있었군요. 어쩌면 혜민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철이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밀 지켜줄게. 그런데 면접 잘 준비해야 해. 요즘 경쟁 심하거든. 네. 형부, 고마워요. 혜서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야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나 봅니다. 나 왔어요. 혜정이가 들어오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두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는 모습이 혜민이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까지. 언니, 라면 더 있어. 먹을래? 혜서가 밝게 외쳤습니다. 혜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회사에서 먹었어. 그러고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얼른 주방에서 차를 한 잔 내려 혜정이에게 건넸습니다. 힘들었겠다. 이거 마셔. 혜정이가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짝 빨갛게 충혈된 눈, 풀어진 머리카락, 구겨진 셔츠. 보통 항상 단정한 혜정이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나 봅니다. 고마워요. 형부. 혜정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혜민이에게 해주던 그 습관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순간 혜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뗐습니다. 혜민이의 동생이니까 그저 동생처럼 대하려 했을 뿐인데 왠지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혜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혜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빨리 자. 맨날 늦게까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혜서는 혀를 내밀며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언니도 오늘 야근했으면서. 저는 그들의 자매간 장난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일까? 혜민이 없는 세 사람의 가족, 혜민이가 원했던 모습일까? 그날 밤 서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혜민이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새로운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혜정이도 혜서도 자신들의 삶을 찾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저는 다시 혼자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혜민이가 좋아하던 밤하늘이었습니다. 문득 그녀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혜민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두통에 오한까지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완전히 몸살이 온 것 같았습니다. 겨우 일어나 체온계를 꺼내 열을 재보니 38.2도. 확실히 열이 있었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혜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 오늘 회사에 병가 내야 할 것 같아. 혜정이는 얼른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이마에 닿자 잠시 시원했습니다. 열이 있네요. 약 드셔야겠어요.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그러더니 주방으로 달려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회의가 없는 날이라 쉽게 병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 혜정이는 얼마 후 따뜻한 죽과 해열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약 드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모지 써드릴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히 괜찮지. 그냥 자면 나아질 거야. 너 출근해. 혜정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혜서는 아직 자고 있어요. 일어나면 형부 좀 챙기라고 말해둘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서가 저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어나면 자기 일하러 나갈 테니까요. 혜정이가 나간 후 저는 죽을 먹고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현관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 혜서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발소리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혜정이는 오늘 야근이라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고 집에는 저와 혜서만 있었습니다. 쿵!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혜서가 가구에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몸살로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는 상태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현기증이 심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얼마 후 방문이 열리고 혜서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엉망이 된 화장의 옷도 흐트러져 있었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희 침대로 다가와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몸살로 무거운 몸을 간신히 한쪽으로 밀어 혜서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장은 그녀를 내쫓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눈을 감으려는 순간 혜서가 갑자기 우액 소리와 함께 이불 위에 토했습니다. 이불이 순식간에 토사물로 더러워졌습니다. 아, 혜서야. 어쩔 수 없이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혜서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화장실까지 데려갈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러워진 이불을 간신히 벗겨내어 한쪽에 치워놓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지만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닥에 눕혀놓은 혜서는 여전히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일어나 화장실에서 젖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 혜서가 바닥에서도 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이 나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따라 혜정이는 야근으로 늦게 들어올 예정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토사물을 겨우 치우고 있는데 혜서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더니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셔츠를 벗고 바지를 벗고 마지막엔 속옷까지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알몸으로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차라리 토사물이 묻은 옷을 입고 침대에 눕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바닥을 치우고 나니 침대에는 매트리스만 남아있었고 혜서는 알몸으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혜서의 몸에도 토사물이 묻어 있었고 그대로 두면 매트리스가 더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에 새 수건을 적셔와 그녀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닦아내는 과정에서 저는 무심코 혜서의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힙한 스타일로 옷을 입던 혜서의 몸매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탄탄한 복근과 군살 없는 허리, 날씬하지만 탄력 있는 다리, 그리고 풍만한 가슴까지 순간 야릇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남은 토사물을 닦아냈습니다. 타월 하나를 가져와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겨우 정리하고 나서 저는 소파에 지친 듯 쓰러졌습니다. 몸살에 더해 혜서를 돌보느라 더 피곤해진 상태였습니다. 간신히 눈을 감았지만 혜서의 몸을 닦아주며 느꼈던 감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부드러운 피부와 완벽한 몸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로에 지친 채로 불편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피로에 지친 채로 불편한 잠에 빠져들었다가 현관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현관에서 구두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형부, 아직 안 주무셨어요? 혜정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조금 나아졌어. 제가 대답하자 혜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소파에서 주무시면 더 아플 텐데. 방은 왜 이렇게 됐죠? 저는 한숨을 쉬며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혜서가 술에 취해 들어와 제 침대에서 토한 일, 그리고 그녀를 씻겨주고 침대에 눕혀준 일까지. 정말 죄송해요, 형부. 혜서가 도대체. 혜정이의 얼굴이 화가 나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어 소파에 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혜정이가 화가 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요. 정말 철없는. 형부가 아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혜정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빠르게 내려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괜찮아, 혜정아. 나도 젊을 때 술 한 번쯤 실수로 마신 적 있어. 너무 화내지 마. 혜정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부는 너무 착하세요. 언니가 계셨으면 해서 귀싸대기를 날렸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혜민이라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철없는 막내를 엄하게 다루던 혜민이었으니까요. 그나저나 형부, 제가 형부 침구류 빨래해 드릴게요. 이불은 내가 아까 세탁기에 넣어뒀어. 혜정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뭐라도 드실래요?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형부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냥 두겠어요. 혜정이는 서둘러 약을 가져와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혜정이의 보살핌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혜민이가 없는 지금 혜정이가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먹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혜서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잠시 후 혜서가 제 티셔츠를 입은 채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입을 열기도 전에 혜정이가 부엌에서 달려와 혜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강한 한 대였습니다. 정신 좀 차려. 형부가 아프신데 오늘 술 취해서 들어와 형부 침대에 토하고 그랬다며. 부끄럽지도 않니? 혜서는 뺨을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진짜요? 나 그랬어요? 혜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부, 정말 죄송해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혜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정이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피곤함에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혜정이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형부, 드세요.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힘겹게 일어나 차를 받았습니다. 혜정이는 옆에 앉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형부, 해서 옷 벗긴 거 많이 난처하셨죠? 혜정이의 질문에 저는 잔을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혜서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벗긴 게 아니야. 혜서가 스스로 옷을 벗었어. 토사물이 묻어서 불편했는지 내가 들어가 보니 이미 다 벗은 채로 침대에 올라가 있더라고. 내가 한 건 수건으로 토사물 닦아준 것뿐이야. 혜정이의 눈은 제 표정을 살피는 듯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혜서 몸매 보셨겠네요? 순간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정이의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왠지 함정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그냥 빨리 씻기고 눕히는데 급급했지. 제가 무심하게 대답하자 혜정이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혜서가 형부 앞에서 알몸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니 저까지 부끄러워서요.
혜정이의 말에 저는 다시 조금 전 장면이 떠올라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서의 탄탄한 복부와 날씬한 다리, 부드러운 피부 감촉.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형부,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열이 다시 오르나요? 혜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차가 뜨거워서. 그래도 맛있다. 고마워. 차를 다 마시고 나자 혜정이가 잔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형부, 제 방에서 주무세요. 침대도 깨끗하고 소파에서 자면 더 아플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혜정이의 방에서 자는 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소파에서도 잘 수 있어. 안 돼요. 아픈데 소파에서 자면 더 아플 거예요. 제 방 써요. 전 그러시면 제가 형부 서재에서 자고 형부는 제 방에서 주무세요. 혜정이의 고집에 저는 결국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혜정이의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혜민이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침대 시트는 연한 하늘색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혜정이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피로가 밀려와 저는 금방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혜서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부, 저기 정말 죄송해요. 혜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혜서야. 다 지나간 일이야. 제가 오늘 면접을 봤는데 너무 긴장해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혜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형부가 아프신데. 그리고 형부가 저를 혜서야. 그만해. 정말 괜찮아. 제가 진정시키자 혜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가 저를 씻겨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혜서의 솔직한 사과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부턴 술 조심해. 특히 면접 본 날엔. 혜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 남겨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혜서의 몸을 닦아주던 순간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 그건 단순히 오랜만에 여자의 몸을 본 것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을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민이에 대한 미안함과 처제를 향한 이상한 감정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형부, 일어나세요. 아침 먹어야죠.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혜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시계는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잠들었는데 이미 아침이 된 것이었습니다. 많이 주무셨네요. 열은 괜찮으세요? 혜정이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열이 거의 내린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편하게 쉬세요. 아침 차려놓았으니 나오세요. 저는 느릿느릿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잠만 잔 탓인지 퀭한 눈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양치를 하니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몸에 좋은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고기 무국, 시금치 나물, 두부조림. 정말 정성이 들어간 식사였습니다. 어디에서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그렇게 취했으니 늦게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없는 혜서가 생각난다는 듯. 혜정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혜서는 원래 저랬어요. 언니가 계실 때도 맨날 늦게 일어나고 늦게 들어오고 말끝을 흐리는 혜정이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고마워, 혜정아. 혜정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가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특별히 신경 썼어요. 주말이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식사 중에는 별다른 대화 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무국의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몸에 기운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부, 사실 혜정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프신데 혜서가 그런 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해요. 언니가 계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혜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언니처럼 항상 집안일 하느라 힘들 텐데. 제가 뭐
언니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제대로 못 챙기고 혜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혜정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혜민이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제 말에 혜정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부는 항상 그렇게 다독여주시네요. 언니가 형부를 좋아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혜정이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혜민이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혜민이도 항상 제가 따뜻하다고 말했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정이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불과 베개를 안고 왔습니다. 여기 전기장판 깔아놨어요. 여기서 쉬세요. TV도 보시고요. 혜정이는 소파에 이불을 펴고 전기장판을 켜주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녀의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금방 나을 것 같아. 혜정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거려. 형부가 아프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서재 매트리스도 제가 다 닦아놨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혜정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제 방에서 주무세요. 저는 혜서 방에서 자면 돼요. 혜서는 자기가 미안해서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루 만에 또 혜정이의 방에서 자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이제 많이 나았으니까 서재에서 자도 돼. 조금 습하면 괜찮아. 안 돼요. 아직 완전히 안 나으셨잖아요. 매트리스도 아직 덜 말랐고요. 오늘은 제 방에서 편하게 주무세요. 혜정이의 고집에 결국 수긍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TV를 보다가 문득 혜민이와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소파에서 같은 TV를 보며 웃었던 그 시간들. 문득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혜정아, 내가 혜민이를 닮은 것 같아. 불쑥 나온 말이었습니다. 혜정이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언니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혜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혜정이가 그저 혜민이의 동생이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혜서는 아까 일어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다시 방에 들어가 책을 읽고 있었고 혜정이는 피곤한 듯 하품을 했습니다. 형부, 저는 먼저 잘게요. 충분히 쉬셨나요? 혜정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자. 오늘 정말 고마웠어. 혜정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부가 항상 저희 돌봐주시잖아요. 그러고는 혜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더 TV를 보다가 혜정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혜정이의 방에 들어서니 그녀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민이가 떠난 지 이제 1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생각지도 못했지만 저는 점점 혜정이와 혜서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혜민이에게 미안해. 마음을 다잡으며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혜정이의 향기가 배인 베개는 자꾸만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혜서의 모습도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혜민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잊기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깊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생활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세 사람의 동거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혜서는 드디어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고 혜정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혜민이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혜정은 일찍 일어나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서는 아직 자고 있었죠. 형부, 커피 드실래요? 혜정이 커피 2잔을 들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혜정은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책 읽으세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이야. 혜민이가 좋아했던. 말을 끝맺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혜민이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혜정이도 잠시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언니가 좋아했던 작가군요. 혜정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 오늘 저녁에 파티예요.
혜서가 첫 월급 받았거든요. 혜정이가 분위기를 전환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술 사올게. 아니에요. 혜서가 사온대요. 자기가 다 준비한대요. 혜서가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혜민이도 분명 기뻐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혜서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그리고 소주 몇 병까지. 혜정이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고 저는 거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형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혜서가 부엌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불이 너무 세게 켜져 있었습니다. 불 좀 줄여. 타겠다. 제가 다가가 불을 줄이려는 순간 혜서와 제 손이 부딪혔습니다.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혜서도 순간 굳은 듯 했다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형부. 식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혜서가 자랑스럽게 술을 따랐습니다. 짠! 오늘은 제가 쏩니다. 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작은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서의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어쩐지 혜민이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즐거워해도 될지 모르겠다는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형부,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언니도 우리가 잘 지내길 바랐잖아요. 혜정이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혜민이도 기뻐할 거야. 술잔이 몇 번 오가자 분위기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혜서는 회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고 혜정이는 그런 혜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두 처제가 잘 지내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나 봅니다. 허둥대며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려다가 손가락이 유리 조각에 베이고 말았습니다. 아, 순간적인 고통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정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혜정이 제 손을 잡아 살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이는 제 손을 싱크대로 가져가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제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혜정아, 뭐 하는 거야? 혜정이는 제 손가락을 빨아 피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입안의 감촉에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유리 조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혜정이가 제 손가락을 입에서 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저는 어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순간 혜민이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혜민이도 제가 손을 베었을 때 똑같이 행동했었거든요. 다행히 유리 조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구급상자 가져올게요. 혜정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었습니다. 혜정이의 행동은 단순히 응급처치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는 걸까요? 그녀의 입술이 제 손가락에 닿았던 그 느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혜정이가 구급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 손가락을 소독하고 밴드를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유리 조각 치울 테니까 형부는 거실에 가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정이의 행동은 혜민이를 닮았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정이는 그저 혜민이의 동생이고 저는 그녀의 형부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해서 혜정이의 입술이 제 손가락에 닿았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혜민이에 대한 미안함과 혜정이에 대한 묘한 감정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상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혜정이와 마주칠 때마다 어젯밤 생각이 떠올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혜정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하고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저는 자꾸 시선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형부, 손가락은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 중에 혜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혜정이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에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혜민이와 닮은 미소였지만 또 다른 감정을 일으키는 미소였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혜민이에게 미안해. 그렇게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제를 이성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부정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정이가 욕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형부, 제 방에 있던 속옷 못 보셨어요? 자주색. 혜정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혜정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서랍 안에 있었네요. 잠옷 갈아입으려고 봤더니 없어서.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혜정이는 평소보다 더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헐렁한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쇄골과 가녀린 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부,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혜정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혜민이가 생각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혜정이 자체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정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혜정이가 자리를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혜정이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혜민이에 대한 죄책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 집을 떠나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민이의 부탁대로 처제들을 돌봐주었지만 이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혜서도 취업했고 혜정이도 회사에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분가해야겠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일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혜정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혜민이의 슬픈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은 저는 며칠 동안 분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민이가 떠난 지도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고 처제들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자꾸만 커져가는 혜정이를 향한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주말 저는 용기를 내어 혜정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혜서는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난 상태였고 집에는 저와 혜정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혜정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할 얘기가 좀 있어서. 혜정이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형부, 무슨 일이세요? 저녁 먹고 얘기하자. 내가 위스키 한 병 사왔어. 혜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위스키를 잘 마시지 않았거든요. 혜민이와도 특별한 날에만 위스키를 마셨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혜정이에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저는 거실 테이블에 위스키 병과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혜정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거죠? 혜정이가 위스키 병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맥켈란 18년산이었습니다. 혜민이와 결혼기념일에 마시던 위스키였죠. 그냥 특별한 날에 마시는 거야. 제가 2잔의 위스키를 따르자 혜정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혜민이가 떠난 지 거의 1년 반이 됐어. 제 말에 혜정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안주 없이 위스키를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치즈 좀 가져올게요. 잠시 후 혜정이는 치즈와 과일을 작은 접시에 담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혜민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함께 위스키를 마실 때와 똑같았습니다. 자, 건배해요. 혜정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잔과 제 잔을 부딪혔습니다. 무엇에 건배할까요? 혜민이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위스키의 깊고 그윽한 향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첫 모금은 항상 목을 타고 내려가며 따끔한 감각을 주었습니다. 혜정이도 작게 찡그리면서 위스키를 삼켰습니다. 역시 강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정아, 난 이제 다른 집으로 나가려고 해. 혜정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왜요? 너희들도 이제 각자 생활이 있잖아. 혜서도 취업했고 너도 일 잘하고 있고. 혜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난 이제 너희들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혜정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짐이라뇨? 형부는 저희한테 절대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형부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위스키 한 잔을 더 마시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혜정이에게 점점 더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떠나야만 한다는 것을. 그냥 혜민이가 떠난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서 혜정이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말했습니다. 형부,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저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선은 이제 막 취업했고 저도 승진은 했지만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지금 따로 집을 구하면 월세에 저희 둘이서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혜정이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혜정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좀 어려워요. 보험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제 팀장님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힌다고? 네, 사소한 일로 자꾸 트집 잡고 야근도 많이 시키고 다른 동료들은 일찍 퇴근하는데 저만 늦게까지 남아있어야 해요. 혜정이의 말에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혜정이가 힘든 내색 없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형부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형부도 언니 생각하느라 힘드실 텐데. 혜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혜정이를 가족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스키를 한 잔 더 마시고 혜정이는 조금 취한 듯 볼이 붉어졌습니다. 형부,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형부가 떠나는 게 너무 싫어요. 혜정이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혜민 언니가 떠난 후에 형부가 저희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형부가 없었다면 저희는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혜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부, 혜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혜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가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계속 돌봐주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가하려던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혜정아, 내가 분가하려는 건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야. 아니에요. 형부도 언니가 떠난 후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혜정이는 진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위스키가 술잔을 몇 번 더 오가고 우리 둘 다 조금씩 취해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혜정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 혜민이와의 추억, 혜서의 말썽 등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형부, 솔직히 형부는 재혼할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혜정이의 질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재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본 적 없어. 왜요? 형부는 아직 젊으시고 좋은 분이신데. 혜정이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혜민이가 내게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제 말에 혜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혜정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언니도 형부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형부 혼자 쓸쓸하게 지내는 걸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혜정이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민이라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혜민이는 항상 저를 걱정했으니까요. 형부, 제가 좀 취한 것 같아요. 혜정이의 말에 보니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눈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위스키의 효과인지 혜정이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부, 혜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바라보면서 혜민이에 대한 죄책감과 혜정이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순간 혜정이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형부, 우리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혜정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둘 다 놀라 정신을 차리고
혜정이가 젓가락을 줍기 위해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이블 아래에서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정이가 젓가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제 바지를 향했고 저는 술기운과 긴장감으로 인해 이미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혜정아? 제가 부르자 혜정이는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열정과 욕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형부, 혜정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지고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친밀함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혜정아, 이건... 하지만 혜정이의 손가락이 제 입술을 가로막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오늘만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에 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혜정이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위스키의 향과 혜정이의 달콤한 입술 맛이 뒤섞였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서로를 탐색하는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혜정이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제 손도 본능적으로 그녀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혜정아, 우리 이러면 안 돼. 마지막 양심의 소리였지만 혜정이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형부, 제가 형부를 좋아해요.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제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 순간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혜정이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은 후 서로의 옷을 벗기며 열정적으로 키스했고 침대에 함께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습니다. 혜정이의 부드러운 피부, 탄탄한 허리, 그리고 뜨거운 숨결, 모든 것이 새롭고 강렬했습니다. 혜민이와의 마지막 친밀함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고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격정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을 분출했습니다. 혜정이는 때로는 혜민이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도 저는 혜정이를 껴안았고 그녀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한밤중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그리움과 새로운 감정이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온 저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경험이었고 혜정이에게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형부, 사랑해요. 혜정이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혜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혜정이의 얼굴만이 제 앞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어쩌면 우리 모두가 원했던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은 몸에 감겨있는 누군가의 팔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혜정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위스키, 대화, 그리고 우리가 선을 넘은 일, 죄책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혜민이에게 이런 배신을 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혜정이의 숨소리를 듣고 그녀의 체온을 느끼니 이상하게 평화로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잠들었던 저에게 누군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자책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혜정이의 팔이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형부, 혜정이가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잠기운이 남아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혜정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와 마주쳤고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형부, 혜정이의 자연스러운 인사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혜정아, 우리 어젯밤 말을 어떻게 잇고 좋을지 모르겠어. 망설이는데 혜정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리며 그녀의 맨몸이 드러났고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형부, 후회하세요? 혜정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후회. 물론 혜민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혜정이와의 시간은 오랜만에 느낀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혜정아, 이건 잘못된 일이야. 혜민이가, 알아요. 언니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형부,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혜정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부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물론 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런 마음 절대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언니가 떠나고 형부와 함께 지내면서 그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혜정이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부도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나요? 혜정이의 질문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솔직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좋아해. 하지만 이건 혜민이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야. 혜정이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죄가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을 향한 감정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정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날씬한 등줄기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형부, 저는 아침 준비할게요. 혜서도 오늘 오전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혜서. 갑자기 혜서 생각에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혜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언니와 형부의 관계, 그녀에게는 큰 충격일 텐데 혜정아, 혜서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요. 혜정이는 옷을 다 입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형부, 우리 이대로 지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 둘 다. 혜정이는 방을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형부를 정말 좋아해요. 언니가 떠난 지 1년 반이 다 되어가요. 저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그 말을 남기고 혜정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정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혜민이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혜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의 약속. 혜민이에게 이런 배신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옷을 입으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민이와 혜정이,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 그리고 혜서에 대한 걱정까지. 주방에 들어서자 혜정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그냥 마주 보기도 어색했습니다. 형부, 밥 드세요. 혜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고마워. 저는 밥상에 앉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혜정이는 제 표정을 살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만 해요. 그녀의 말이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아침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혜정이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어젯밤의 열정과는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서가 곧 올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혜정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서를 생각하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혜서에게 우리의 관계가 들통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알았어.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혜정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어젯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불안했습니다. 형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혜정이의 손이 제 손을 살짝 덮었다가 곧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혜정아,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혜정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한 일이 아닐까요?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서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혜정이와 저는 급히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나 왔어? 혜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혜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워크숍 어땠어? 혜정이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서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재밌었어. 회사 사람들 다 괜찮더라. 형부도 잘 지내셨어요? 혜서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처럼 지냈지. 혜서는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혜정이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혜서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그때 혜서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 평소와 다름없는 웃음. 하지만 저와 혜정이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이 스치는 순간의 떨림, 작은 접촉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서가 갑자기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었는데 깜빡했어. 혜서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언니, 설거지 미안. 내가 늦었어. 괜찮아. 그냥 가. 늦었으면 빨리 가봐. 혜정이가 대답했습니다. 혜서는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늦을 것 같아서 친구네서 자고 올 거예요. 내일 아침에 봐요. 혜서가 외치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혜정이만 남겨진 순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혜정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TV를 보는 척했지만 우리 둘 다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형부, 혜정이가 조용히 부르자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혜정이의 솔직한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솔직한 답변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혜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 둘 다 TV를 보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거실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혜정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도 함께 있어요? 그녀의 직설적인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하지만 혜정이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혜정이는 기쁜 듯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방에 가 있을게요. 혜정이는 자기 방으로 향했고 저는 잠시 후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침실 등의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혜정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충동이 아닌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부,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혜정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마음은 너를 원하고 있어. 솔직한 고백에 혜정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저도 형부를 원해요. 오랫동안 숨겨왔어요.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다시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느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이어졌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 무렵 제가 혜정이를 아는 채 깊이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 갑작스러운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자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5시 30분.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습니다. 방금 그 소리는 저는 침대에서 급하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분명 문 여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였는데 누가 들어온 걸까요? 옆을 보니 혜정이가 여전히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드러난 맨살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방금 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잠깐, 혜서가 벌써 돌아온 걸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서는 분명 친구네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는데 계획이 바뀐 건가요? 그렇다면 방금 그 소리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지를 급하게 주워 입고 걸음을 옮기려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발걸음 소리.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부와 처제의 관계. 이걸 혜서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가족은 이대로 깨지게 될까요? 혜민이의 마지막 부탁을 저는 이렇게 배신한 셈이 되는 건가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정이를 깨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을 직면해야 할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고 문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과연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 우리의 비밀은 이제 밝혀지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민이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과 동생 사이에 금지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누군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을 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비밀은 밝혀지게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